이번에 글래스노드라는 온체인 분석 업체에서 데이터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려보고자 해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데이터를 겉으로만 보면 무서워요. 근데 안쪽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은 글래스노드가 뭐라고 했냐? XRP 전체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XRP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절반 넘는 사람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라는 건데요.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2달러 넘는 가격에 XRP를 산 사람들 매일 2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1억 1천만 달러치 손해보면서 팔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하루에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심각해 보이죠. 매일 수천만 달러씩 손절매가 나오고요. 절반 이상이 물려있다. 이것만 보면은 이제 XRP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지금 XRP 가격이 2,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고점 대비해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빠진 구간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수천만 달러치를 팔고 있다면 그걸 과연 누가 매수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팔면은 누군가가 사야지 거래가 성사되는 거고 가격이 방어가 되는 거죠. 실제로 XRP 지금 1,900원, 2,000원 구간에서 추가 하락을 안 하고 가격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지 구간을 형성 중에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부분 그냥 넘기십니다.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장기 보유자들의 보유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자라는 것은 최소 몇 달에서 몇 년 이상 코인을 안 팔고 들고 있는 지갑들을 뜻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고 이 단기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매도하면은 그걸 장기 세력이 받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이 왜 중요하냐? 이 과거에도 이런 구조가 나타난 뒤에 또 큰 반응이 왔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이 가격 움직임 자체를 보면 XRP가 2,000원에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매도 압력이 이렇게 거센데도 가격이 더 안 빠지고 있다. 그만큼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다는 뜻이겠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낮은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형태들, 전문용어로 하이어 로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바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가 쏟아지는데 바닥이 높아진다. 이건 매수 쪽이 점점 더 힘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온체인 데이터에서 읽히는 그림이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4월달이 XRP한테 왜 특별한 달인지 이 부분을 모르시면 지금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죠. 이게 뭐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건지 상품으로 볼 건지 이 법으로 딱 정하겠다는 겁니다. XRP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SEC랑 CFTC랑 공동으로 XRP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었죠. 이때 속보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라 공식적인 상품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뉴스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의견인 거지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제기관 의견은 그냥 정권 바뀌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법으로 정해진다면 이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이게 법으로 확정됩니다. 미래에 어떤 SEC 위원장이 와도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XRP의 상품 지위는 유지가 될 겁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큰 기관들이 XRP를 자기네 시스템에 넣으려면요. 이런 법적인 확실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의견 수준의 분류로는 컴플레이언스 팀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럼 이 법안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미국 상원이 부활절 휴회 중이었었는데 4월 13일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마크업,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의를 4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금 여러 명의 분석가들, 시장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거는 이번 달 안에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올해가 거의 막바지 분기점이라는 뜻인 건데 이 중간선거 정치가 시작되면요. 이런 법안에 신경 쓸 여유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이 프레디션 마켓인 폴리마켓에서는요. 이 법안이 2026년 안에 서명될 확률을 무려 63%로 유력하게 보고 있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말로는 90% 확률로 통과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리플 측 입장이다 보니까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입니다. 리플은 이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미 엄청난 돈을 쓰고 있죠. 2025년 한 해 동안 인수 합병에 쓴 돈이 24억 달러가 넘습니다. 히든로드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를 12.5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G트레저리라는 기업 결제 플랫폼도 인수했는데 이 회사의 기업 고객이 1,000개가 넘어가고요. 결제 볼륨은 12.5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리플은 법안 통과 이후에 기관들이 XRP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미리 깔아놓고 있다는 건데 도이체방크 측에서 이미 리플 레저 통합을 공식 발표했고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법안 통과 이후에 NDA,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이 풀리면은 지금 숨겨져 있는 파트너십 발표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리플 쪽에서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던 내용인 거고, 다가오는 4월 13일 상원 복귀 이후에 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이 진행되고요.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가장 가능성이 높냐? 일단 3월 20일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쟁점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백악관에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막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된 상태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XRP의 상품지위가 법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XRP를 못 건드리던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거고, 현재 XRP 현물 ETF에 누적 유입된 자금 14.4억 달러인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제프리 캔드릭 애널리스트는 이 법안 통과됐을 때 ETF 유입이 40억에서 8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의 가격은 현재 1.3달러 수준에서 상당히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구체적으로 스탠다드 차타드 측에서는 2026년 타겟을 XRP 2.8달러로 제시를 했고 2028년에는 12.6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안 통과 그리고 매크로 환경 개선이 전제된 예측이라서요.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글래스노드가 말하는 XRP 공급 절반 이상이 손실 구간이라는 데이터. 겉으로 봤을 때 공포 그 자체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단기 투자자가 파는 물량들, 장기 세력이 흡수하고 있고 가격 구조는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2주 뒤에 이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입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손실 데이터를 보고 겁이 나서 파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2주를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지금 시장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림을 같이 읽어봐 드렸습니다. XRP 손실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요. 그걸 장기 세력이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4월 중순 클래리티 액트 위원회 심의가 올해 XRP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자, 그렇다면 이 법안이 실제로 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에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부분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내가 변화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 리플 XRP라고 해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서요. 또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 믿고 보유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길어지는 하락 시장에서 내가 과연 스스로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쉽게 장기 투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막상 시장이 하락을 시작하고 내 매수 가격보다도 낮은 곳에서 몇 개월, 수년씩 시간이 소요되면은 결국에 내가 지쳐서 바닥에서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적당한 일부 비중은 리플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겁니다. 이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리는 이유요.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지쳐버리면 장기적으로 가져오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적당한 일부 비중들 같은 경우에는 날 익절을 통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건강해지는 매매 습관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키워나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낸 클리어풀 같은 코인들은 전형적인 황금 라인의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어드린 라인 안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시는 거고,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터진 장대 한 봉 터질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 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인데요. 실제로 밤 9시에 추천드린 이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오전 9시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다시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저점에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이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조건 바로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 보셔야죠. 거시경제 보셔야죠. 시장 뉴스들 보셔야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전부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오브스 코인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오후 6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다시 저점 라인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브리핑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오브스를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같이 브리핑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쓰이는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세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